네, 안녕하세요. 빌딩랩 연구소 박원서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딩랩 부동산 황득수 팀장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 등에 주택 6만 원을 지어 청년들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이제 1월 29일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 황득수 팀장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6만 원이라고 하면 체감이 안 되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 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만 호는 서울에 3만 2천 호, 경기에 2만 8천 호, 인천에 0.1천 호, 그러니까 100호, 총 6만 호가 건설될 예정이고요. 이거를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의 1.7배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의 1.7배, 판교의 2배에 가까운 면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유휴부지에 관련해서는 예전 문재인 정부 때도 마곡은 했으나 태릉 CC를 진행할 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유휴부지 관련해서 공급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팀장님, 이 정책이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도 이제 입주 시기가 2030년에서 32년도에 입주 가능한 시점인데 이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하시나요? 한 5년 후가 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계획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청년 대상이기는 한 정책이니까 위치도 용산과 과천에 있어서 너무 좋긴 한데 지금도 15억에서 한 20억은 할 거거든요. 5년 후 시세로 따지면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때는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대출 규제 한도가 잡혀 있거든요. 15억 미만은 6억, 25억 초과는 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상태에서 청년들이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현금량이 꽤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청년들을 위해 시행된 정책이 맞는지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이번에 발표한 지역 중에 용산, 과천,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 당들이잖아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경마장과 군부대 이제 방첩사 지역인데 이 경마장을 이전하면 또 어디다가 또 경마장을 만들어야 되며 방첩사가 이전하게 되면은 방첩사 군부대가 어디로 이전하게 돼야 되는지 이런 좀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용산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에는 1만 호, 그 다음에 서울 용산 캠프킴 2,500호, 그 다음에 과천 경마장 방첩사까지 해서 9,800호입니다. 이 지역이 가장 핫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일단은 저희가 한번 자세한 거는 용산 지도를 보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한번 보시면 이제 용산 국제업무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1만 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보통 이제 1만 호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 제하고 하면 한 50% 정도가 분양 물건이잖아요. 5천 가구가 지금 가능할 건데 빨라야지 2030년, 32년도인데 분양가가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도 이 지역이 평당 1억 정도는 되고 있기 때문에 25평 평형으로 생각했을 때는 최소 25억 이상은 갈 거다. 역 바로 앞에 있는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에 25평형을 한다고 해도 최소 30억은 있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인근 용산역 앞쪽으로는 평당 1억 7천에서 2억까지 건물이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분양가 자체가 평당 1억 이상은 그때 되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과연 이게 청년들한테 살 수 있는,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분양가가 맞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추가로 또 이제 국제 업무 도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국제 업무에 관련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는 게 일반적일 텐데 이 좋은 금싸라기 땅에 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원래 계획대로 그냥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소장님 말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차라리 다른 대책이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국에는 맥락 자체가 청년, 신혼부부들의 중점 공급하여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인데 아까 황국수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서부터 다 한번 손을 봐야 됩니다. 청약을 도전할 수 있는 평형대들이 4구나 5구, 84 이 미만에서 진행하는데 일단 분양가 자체가 청년들이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게 맥스 저는 한
10억 미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건 10억 미만도 대출 가능한 금액이 현재 6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마다 DSR 또 스트레스 DSR 따져가지고 편차가 있겠지만 용산의 금사라기 땅에 분양이 30년도 이후에 된다고 하면은 못해도 분양 평당 1억 2, 3천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집을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못해도 10억 이상은 대출이 나와야지 청년들이 도전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엄마 아빠 찬스라는 거잖아요. 네, 결국 이제 부모님 찬스밖에 없는데 요즘에 또 이제 잘못했다가는 세무조사 걸리고 차라리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린벨트제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 완화나 아니면 청약 제도에 대해서 한번 손을 봐보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 2030 세대들한테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추가로 노후 청사 및 유부지에서 조금 재밌는 지역이 이 성수동 지금 현재 크래프톤 개발부지 뒤편에 성수동 경찰청 기마부지가 또 있습니다. 260호를 짓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착공이 2030년도 6월인데 이 지역은 지금 성수동에서 가장 금사라기 땅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연무장길에서 가깝고 최근에 이 지역이 또 슈퍼주니어 동해 씨가 건물 매입했고 배우 하지원 씨가 건물 매각하신 부지 앞쪽인데 300호 가까이 들어오게 되면은 꽤 비쌀 것 같아요. 가장 핫하고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팀장님은 여기서 몇 개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뭐 작은 것들은 실행 가능하겠지만 1000호 세대 이상 되는 것 중에서 하나라도 되면 그래도 칭찬받을 만하고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거를 발표함으로써 국토교통부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도 이제 미지수인 게 이거 뭐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 센트럴파크에다가 아파트 짓겠다는 소리인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좀 크게 지으려고 생각했던 것들은 너무 좋은 땅들이고 아파트를 짓기에 좀 아까운 땅들이기 때문에 꼭 이런 땅들에 아파트를 지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용산 캠프킨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각지역에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아파트 지을만 해요. 건너편에 이제 월드마크도 있고 파크자이도 있는데 제가 또 그 용산에서 신혼생활을 한 4년 정도 했잖아요. 삼각지 여기가 생활하기가 엄청 좋은 데예요. 삼각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완전 중심에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캠프킨 같은 경우에는 잘 개발을 하면은 전 이 지역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고 추가로 이제 삼각지역 아래쪽 보면은 삼각맨션이라는 또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도 제가 작년에 컨설팅한 건물이 있는데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금 빠르게 되면서 생각보다 조금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월 29일 공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지역, 용산, 그 다음에 과천, 추가로 이제 서울에서는 성수동 이렇게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에 이미 건물들도 많이 비싸게 거래되는 동네이기도 하지만 이런 데가 뭐 정말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좋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비싼 분양가에 분양이 될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이제 이번 공급 대책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저희 연락처가 있으니 빌딩 문의든 아파트 문의든 그다음에 재개발 문의도 저희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맞춰볼까요? 네. 감사합니다.